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ET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STJ, ENTJ, ENTP, ESTP 이 네 유형들입니다. 뭔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이들이 바로 MBTI의 센케 4인방 4대장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마디로 잘못 엮이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길 인간학 연구소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겁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고요. 이 채널명이 인간학 연구소잖아요. 왠지 마이너한 느낌이 있죠. 이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B급 정서를 상당히 좋아해요. 개인 취향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무슨 컨퍼런스보다는 소개팅 자리에나 더 어울리는 농담반 진담반인 비주류 성격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채널이 좀 커지면서 물론 좋지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카페에서 수다 떠는 거랑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사실 이 채널의 컨셉은 전자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보니까 친구한테 하듯 마냥 편하게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올리기 전에 내용을 열심히 검토합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이상 실수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의 컨셉은 학회에서 하는 발표가 아니라 카페나 호프집에서 하는 대화예요.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낄낄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한계는 있죠. 이 채널이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다만 이런 성격이나 심리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으로 그냥 재미삼아 가끔씩은 진지하게 보는 분이라면 이 채널은 꽤 괜찮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ET 유형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최근에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는데요. ET 유형이 자기 개발과 아주 관련이 많죠. 요즘 자기 개발하면 주로 돈 얘기잖아요. MBTI 연봉 순위 탑4가 바로 ET 유형이죠. 1위가 ENTJ, 2위 ESTJ, 3위 ENTP, 4위 ESTP 이렇게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ENTJ라고 다 연봉 킹이겠어요? 그리고 이 내 유형 아니더라도 부자는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그냥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 평균 연봉이 1위라는 게 서울 사람이면 무조건 연봉 1위라는 얘긴 아닌 거죠. 그래도 왜 이 유형들의 평균 연봉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ET 유형 중에 융이 말하는 외향적 사고형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마이어스 유형 역동 이론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를 외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펼칠 무대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일을 하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곤 하죠. 쉽게 말해서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란 얘기예요. 이 공적인 생활에 외향적 사고형이 적응하기가 편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라는 게 직장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사나 관공서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과 거래처를 대하는 것도 사회생활이죠.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사람보다는 일이 중심이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반대 개념이라고 했던 가정생활은 일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죠. 근데 엄마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아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해버려요. 그렇다고 아들을 자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자르죠. 직원한테 일을 시켰는데 안 해요. 그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물론 항상 예외라는 게 있죠.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막장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 분위기는 별로 가족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 자식 혹은 형제 간의 연을 그렇게 쉽게 끊지 못합니다. 부부의 연도 그렇게 막 끊었다 붙였다 하기 힘들어요. 직원 나가고 들어오고 하듯이 이런 게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전자는 능력, 효율, 성과 이런 게 중요하지만 후자는 관계, 공감,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하죠. MBTI 유형 검사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회사 대표인데 직원 중에 일은 잘 못하지만 성격은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직원을 해고하는 게 어렵다. F가 강할수록 매우 그렇다가 되는 거고요. T가 강할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전설의 사업가들 있죠? 극 T들이 많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을 자주 해고시키는 걸로 유명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건 리얼리티 TV쇼에서 얻은 인기 덕분이었죠.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유행어가 You're fired! 였어요. 그리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런 구설수가 있죠. 12년을 충성한 비서가 연봉 올려달라고 했더니 휴가 보낸 후
해고시켰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보통 ENTJ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ENTP 성향도 매우 강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ESTP가 맞는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INTJ라고 하죠. 네, 최근엔 ENTJ 같은 면도 확실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외향적 사고형들은요, 인성이야 더럽다고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더 벌 가능성이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일 못하는 직원 자꾸 잘라내면 결국 일 잘하는 직원만 남을 거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처럼 가까운 직원인데도 연봉 인상 요구할 때 잘라버리면 거의 모든 다른 직원들이 연봉 더 달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고심하겠죠. 쟤도 잘랐는데 난 100%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이 곧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이 돈입니다. 정직원이든 알바든 일을 해야 돈을 받잖아요. 일과 돈을 맞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면 돈을 잘 벌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공식이 있죠.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은 모여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일종의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죠. 100만 원 갖고 5% 연이자 받으면 5만 원이잖아요. 10억 갖고 있으면 5천만 원이에요. 웬만한 사람 연봉을 만들어내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반대로 가면 돈 까먹는 기계가 되기도 하죠. 빚이 바로 그겁니다. 100만 원 빚이 있는 사람이 5% 이자 주려면 5만 원 주면 되죠. 10억 빚이 있는 사람은 이자가 5천만 원입니다. 연봉 5천 벌어도 이자 값으로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이런 건 다 계산이잖아요. 숫자고 논리죠. 무슨 공감 능력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릴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T 유형 중에 야망이 강한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모은 돈으로 또 돈을 벌려고 하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면 그 사람이 한 일의 가치가 내가 주는 돈의 가치보다 더 큰지를 따집니다. 아니라면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매우 논리적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돈 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약점은 있어요. 외향적 사고형은 사회생활, 공적 생활에서는 자기 능력을 어렵지 않게 펼치곤 하지만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 같은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뭔가 자기와는 좀 맞지 않는, 어색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감정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질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혹은 같이 있더라도 같이 있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연인을 무슨 비서 해고하고 다시 고용하듯이 할 수도 없고요. 돈 얼마 줄 테니까 나랑 사귀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귀는 겁니까? 그게 무슨 사귀는 거예요? 그냥 거래지. 사회생활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땐 사람들이 다가오죠. 떠나는 게 아니라. 왜? 돈 벌려고. 가정생활도 사회생활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이 사람 옆에 있다는 겁니다. 연인이나 부부도 그렇지만 만약 자식과 관련된 일을 그런 식의 이성적인 계산으로만 다루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면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딸을 낳아서 데리고 오니까 잡스는 자기는 부정자증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죠. 생활고에 지친 전 여친이 친자 소송을 해서 본인 딸이라는 게 확인되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잡스도 좀 바뀌어서 자기 딸로 받아들였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 막장 캐릭터 그 자체였다고 봐야죠. 나중에 잡스도 딸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한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게 목표였다면 25살에 끝났죠. 그때 이미 억만장자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잡스는 여전히 일 중독자였고 결국 췌장암으로 56세라는 이른 나이에 죽었죠. 그의 최종 목적은 끝내주는, 죽여주는 제품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애플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폰이 없었다면 갤럭시도 나올 수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워요.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어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위대한 기업가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